제가 오늘은 학교가 하나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도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3도 많이 해봤거든요. 중3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주에 시험이 끝납니다. 그러죠? 네. 기말고사가 다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지금 안 놀면 놀 데가 없어요, 엄마. 그러면 언제까지? 12월까지만 쉬고 12월 방학부터 나 고등학교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엄마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이때 쉬는 건 좋은데 한번 쉬다 보면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서기 싫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듬이 깨져버리면 다 깨집니다. 얘들 언제까지 노냐면 3월까지 놀아요. 3월까지.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학원에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은 이때부터 쉬지 않게끔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첫 중간고사 여기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과는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고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저께 만난 가재월 여학생 중에 4.3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3.1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너는 이번 학기 지나고 다음 학기까지 하면 문과니까 2.5까지는 찍을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 2.8 정도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단대 잡고 거기서 교과로 적으면 우리는 위에 동국대는 괜찮니? 네, 동국대 좋대요. 그래, 건대 상향 잡고 동국대까지 찍어보면 어때? 괜찮아? 좋대요. 그러면 중대는 하나 그냥 써보는 거야. 우리는 떨어져도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 중간고사에서 무너지게 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충암고 왜 수능으로 갈까라고 저 혼자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에다가 수능 지향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써서 못 박아서 내는 학교가 충암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신을 내신처럼 내면 그 학교는 절대로 대학을 못 보낼 겁니다. 앞으로. 네, 못 보낼 겁니다. 어디서 무너지냐면 수능에서 원서 쓸 때 3학년 9월달 원서 쓸 때 아이들이 그 현실을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내신 중심만 내게 되면은 수능이 취약 구조에 빠지기 때문에 내신 없는 학교에 최저가 없는 학교나 약한 학교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학교는 삼합을 못 잡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은. 그러면 삼합이 배라면 어딜까요? 낮은 학교 홍대 잡고 위로 잡고 약대 잡고 그렇죠. 약한 수 3합 6 이렇게 나오니까 낮은 데가 3합 7이니까 일단 제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제껴야 돼요? 서강대 제껴야 되고 성대 제껴야 되잖아요. 중대까지 제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 움직일 겁니다. 아마 2합대에서. 그러면 2합이면 어디예요? 너무 진지하세요. 무서워요. 좀 웃으면서 하세요. 무서워 죽겠네요. 우리 언니보다 더 무서워. 자, 그러면 절망에 빠진다 이거예요. 2합에 가게 되면. 그잖아요. 내신은 꼭대기에 있어. 근데 의대를 못 써. 그런데 그 아이는 최저 없는 데 찾으니까 학종을 잡아요. 근데 거기는 영재학교 애들이 기어들어와요. 각오하고. 그러면 뭐가 밀려요? 세특이 밀려요. 그러니까 내신 갖고 버티다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한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 근래 들어서 예전에는 고3이 되면 6월달 모의고사 보면 그때부터 엄마들을 불렀어요. 작년에도 불렀거든요. 근데 올해는 부르는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어요. 그리고 원서 쓰기 직전까지도 상위권 말고는 안 불러 엄마를.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어요. 명지든 충암이든 뭐 숭실이든 선정이든 저희 학원에 어떻게 뭐 상담하는 줄 아셔가지고 오늘도 또 이제 은평구 엄마가 문의가 왔던데 지금 고2 아이들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제가 오늘 그 전화를 3통을 받았어요. 무슨 전화냐? 이겁니다. 선생님 우리의 내신이요 3.5에서 4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의 수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시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서 컨설팅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렇죠. 왜?
이근동 애들이면 우리 학원으로 땡길 수 있으니까 솔직한 게 좋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전화가 오는 게 다 인천, 광주, 제주 쟤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이들은 오로지 기말고사 끝나면 머릿속에 놀 생각밖에 없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 저희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놀면 회복이 안 될 겁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중학교 공부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가야 되냐. 자, 내신이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간다. 이 생각 버리자고요. 내신이 안 나오면 수능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특히 하는 얘기는 뭐냐면 1학년 기말고사 지나면서 내신이 안 나오면 엄마 나는 정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그 농간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재학생은 정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년 수시보다 정시 컨설팅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시는 다 재학생입니다. 재수생은 컨설팅을 안 와요. 왜? 작년에 써봤기 때문에 자소서 고쳐서 지가 알아서 그냥 냅니다. 학교 이름만 고쳐서. 그러지 않을까요? 작년에 써봤을 거 아니겠어요? 라인을 알고. 그런데 정시에 가면 왜 재학생이 못 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때 이게 3월, 6월, 9월 얘가 수능이에요. 너무 비관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이건 고3 아이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3 저희 재원생들한테 12월 달 교육을 합니다. 고3 출범을 할 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정시에 대해서 입도 한마디 뻥끗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얘들은 수시로 끝낼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시가 왜 안 되냐? 요때 성적의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적 곡선입니다. 이게 수능 성적 곡선이에요. 제가 어머니들 겁줄 이유가 없잖아요. 올해 여기에 7만 9천 명 들어왔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 인원이에요. 올해 9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검정고시 포함해서 15만 명이에요. 여기 안 들어온 놈들이 있어요. 6만 명. 매년 6만 명 정도 돼요. 얘들은 반수생입니다. 얘들은 다니고 있어요. 요즘 이제 올해는 그래도 다 불렀으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가 가능했어요. 왜? 다 온라인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 이번 학기는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재학생들이 아무리 용 빼도 이길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과는 문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 불쌍하다고. 얘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진짜. 근데 N수생이 들어오니까 한 번 주저앉아. 이과에서 들어오니까 두 번 주저앉아. 갈 데가 없습니다. 문과는. 그래서 이과로 공부하시면 돼요. 1번. 남학생들은 우선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저는 이과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 접근 방법으로.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확통 잡고 뒤집으면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과 가는 대학이 있어요. 왜? 내년에 보면 미적기하로 못 박았던 학교들이 확통까지 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문이과 구분 없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성균관대 이런 데가. 그러니까 문과의 상위권도 들어오라 이거지. 문과의 상위권도 와라. 자,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정림이가 뚝 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데도 정시를 한다?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이 얘기만 듣고 가시고 등록 안 하면 안 되는데 등록 좀 해주세요. 저 불쌍해요. 압박이 엄청나요. 자, 1학년 1학기 때는 중간고사에 목숨을 걸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왜? 지금 당장 수능으로 최저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신이 나오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신이 안 나오는 분들이 정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내신 공부 안 했는데 사고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다고요, 그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정시반을 열었습니다. 저희 학원이 지금 정시반 출범했어요. 한 2달 됐어요.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열었어요. 걔들 등급이 어디에 있냐? 5부터 시작합니다. 5등급부터 열었어요. 그럼 미친 짓 아니냐? 아니요.
자, 4.3부터 들어와 있어요, 지금. 4.3점짜리는 신한대, 성결대, 수원대 여기 쓰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가천대 쓰면 작년에 여기 붙였으니까 운 좋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입학사 적은 밤에 1단계 부르고 안 부르고는. 문제는 뭐냐? 얘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등급이 넘어가면 강원대란 말이에요. 순천향대나 이쪽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엄마들이 잘 모르는 대학들 이쪽으로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대진대를 포함해서 이런 데로. 들어보셨죠? 대진대는? 저 포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중부대 있고 이게 4.5, 6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결대 있습니다. 성결대 다니는 애들은 성대 다닌다 그래요. 근데 내일 면접이에요. 성결대. 걔들이 5.5에서 6.3까지 지금 면접을 봐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재료는 준비되어 있다. 근데 태워보지를 못했더란 얘기예요. 성결대가 6등급, 5등급 애들이 할 수 없는 면접입니다. 일반 면접은 그냥 한 명 앉혀놓고 교수 2명에서 조지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면접을 보는 건데 5분, 10분 정도 갔다 융단 폭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론 면접을 해요, 얘들이. 토론 면접 주제 하나 두고 찬반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합니다. 6등급이 토론 해본 적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머님들? 근데 4명이 들어왔어요, 4명이. 그래서 제가 그거 준비하면서 환장할 뻔했어요, 처음에. 이걸 얘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수업하고 제가 희망을 봤습니다. 주둥이는 다 살아있어요. 주둥이는 다 살아있어. 주제를 주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야, 이 논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낙태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키스존 가지고 오늘 4개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정말 잘해요. 제가 생각 못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찬반을 해요. 야,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해볼까? 이쪽이 찬성했으면 반대고 이쪽이 찬성했으면 반대해봐. 그리고 논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처음 날 뭐라고 해줬냐면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블라블라블라, 두 번째 블라블라블라, 세 번째 블라블라블라. 꼭 3개는 얘기해야 돼. 너무 빨리 끝나면 바보 되니까. 그러나 반면 반대급부적인 상황은 이러이런 부분이 첫째, 둘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다 따라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다 붙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놈이 또 같은 과를 썼네. 번호도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은 주에 편성이 되면 정말 좋은 안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대는 대단하세요.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짜고 보냈어요. 자, 무슨 얘기다? 제가 웃자는 말씀이 아니라 4등급이 넘어가면 사실 이 아이들은 정시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반고에서. 휴문이나 현대나 자사고에는 가능한 수치예요, 이게. 왜냐면 4등급이 넘어가도 100분위가 97 나오는 아이들을 저는 만나니까 그런 아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깨끗하게 내신 일찌감치 버리는 거예요. 수행평가 신경도 안 씁니다. 세특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수능이니까. 수능은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요, 걔들은. 자, 그러면 제가 정시반 5등급짜리 갖고 한다고 했는데 걔들은 어차피 강원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100분위가 걔들 5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야,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70까지는 가. 야, 70 맞으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가천대 나진학과까지 가는데 어때? 해볼래 안 해볼래? 그러면 등급은 예를 들면 너 국어 못하지. 너 5 찍고 3 찍고 2 찍고 3 찍으면 돼. 가능해 불가능해? 가만히 있어요.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래요.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 그럼 걔들은 내신으로는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수능으로 뒤집어서 가야 돼. 그런 경우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희망의 텃밭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희망이다 이거. 그럼 지금까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70점 맞아도 괜찮고 60점 맞아도 괜찮아. 그리고 글씨 써놓고 지가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안 보인대. 오늘 한 녀석이 글씨를 쓰는데 이랬다. 이놈이 노안올 나이가 아닌데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제 글씨 잘 못 읽어요, 선생님. 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애들하고 있으면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좀 동안이에요. 애들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기체가 다 빨아간다고. 길을 받아요, 사실. 애들하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내신을 희망을 걸자 이거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4등급이 나와도 그때 절대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10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얘들은 바뀐다 이거예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못했지만 나중에 3점대 초반 아니면 2점대 후반까지만 가도 2점대 후반 가면 국민대 정도 학종으로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정도? 박명상가를 내신으로 써놓고 위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희망은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2학년 2학기부터 여기다가 수능이라는 녀석을 쭉 덧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너희는 수능으로 한 다음에 또 너 내신 얘기하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신에 수능이 들어가니까. 왜? 수능형 마인드로 바뀌니까 그래요. 내신은 그러니까 중학교 마인드를 자꾸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암기해서 시험 보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엄마들이 제발 뒤에서 복가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책 하나 더 집어넣어 주죠. 그죠? 대치동 가면 재밌습니다. 얘가 수학이 떨어지죠? 과외 붙입니다. 이미 하나 하고 있어요. 또 떨어지죠? 그러면 학원 하나 더 붙입니다. 얘 가랭이 찢어져 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빼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근데 엄마들은 애 새끼가 놀까봐 불안해서 뭘 못 놔요.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한 대씩 맞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선 우리 아이를 믿자. 그리고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한다가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란 얘기죠. 방향성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은 방향성을 좀 잡고 가시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학교별로 설명을 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지금 시험이 안 끝나서 앞에 나와서는 웃지만 주로 엄청 욕합니다. 왜냐면 이게 날 새야 되거든요. 사실 파워포인트 만들려면.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경쟁률은 이번에 마지막까지 제가 3학년 엄마들한테는 원서 마지막까지 다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1시나 2시 정도의 원서 경쟁률 딱 문 닫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여준다고요. 어떤 학교는 11시쯤 끊어버리니까. 그럼 문제는 1점,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보여준 게 1점 초반대 이랬어요. 예를 들면 1.5대 1 이렇게 해보자고요. 연대 대기과학과 이런 데가.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11대 1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한 분이 대기과학과를 제가 쓰지 말라 그랬는데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찍었던 데는 5대 1이 안 돼갖고 거기 쓴 애들은 다 통과야. 그러니까 아름답게 면접 준비하면 되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똥줄이 타요. 엄마 아니야. 너무 힘들어. 처음에 진짜 근데 그들이 표현한 거예요. 똥줄이 탄대요. 어른끼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11대 1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다행히 붙었습니다. 통과는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예요. 왜? 재심은 면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쟁률은 1학년 엄마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흐름을 보면 대입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처음 보시죠? 두 번 오셨던 분들 뭔가 오늘도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선정 때 오시고 하세요. 저 또 준비해야 돼요. 저 죽어요. 자, 여기 보세요. 수험생이 감소합니다. 수험생이 한 10,000명 정도 줄었어요. 재학생이 36만에 35만 정도 줄었어요. 연수생이 14만 9천 명에서 15만 9천 명으로 늘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15만 명이에요. 약 10,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다? 주요대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얘들은 다 주요대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생은 논술 별로 안 잡으니까. 그러면 재수생들은 예전에 학종 접근 안 했다고요. 교과 접근. 그런데 작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학초 받고 직윤 받아서 지역균형. 그죠? 학교장 추천. 이걸 받아야 원서를 써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지방은 지역인재 전형을 써요. 수도권은 지역균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역 인재는 지방 애들이에요. 지방 애들. 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의대에다가 걸어놨다고요. 걸어놨어요. 의치한약수 이쪽에다 간호에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역 인재가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낮아요. 거기는. 그런데 지역 균형은 전체적인 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와. 전국에서. 대신에 추천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연대하고 경희대 정도만 졸업생이 못 쓰게 해놨고 나머지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도 추천서 받아갖고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주요되는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재수생은 어머님들 생각할 때 다 정시만 쓸 것 같죠? 그러지 않나요? 재수하는 이유는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년에 똥 밟았던 애들 얘기고 수능이 내신이 좋았던 애들은 그냥 다시 써요. 자소서 고쳐서 그냥 냅니다. 학교 이름 고쳐서 내요. 어차피 쓴 거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돼요, 걔들은. 그러죠? 붙으면 가면 돼요. 내 수능 성적보다 낮으면 면접을 안 가면 돼. 그러니까 걔들은 짱구가 마음대로 돌아간 애들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뭔 얘기 못 알아듣고 있죠?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눈치야.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자, 교과 전형은 줄었어요. 작년에는 묻지마야. 왜? 전형에 근거가 없으니까 묻지마 했다고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 써봤어요. 근데 올해는 점수가 나왔잖아요. 입결점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줄었어요. 올해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하위권이 미어 터져버립니다. 가천대는 김 여사님이 잘 만들어서 돈 엄청 벌 것 같아. 가천대가 3, 4등급 애들이 로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때 경원 전문대죠? 아빠들은 가천대 가면 깜짝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게 인문계는 2.5등급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 모르시네 잘. 3학년 때 되면 가천대 가고 싶다고 할 겁니다. 기분 나빠지네. 자, 논술하고 학종은요 전형이 증가합니다. 전형이 인하대 의대가 제가 잊어버릴까봐 오기 전에 보고 왔어요. 648대 1이에요. 9명 뽑아요. 9명. 9명에 648대 1. 그러니까 닐리리아예요. 닐리리아. 작년에 성대약대가 665대 1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480대 1이에요. 엄청 줄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480대 1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애들은 조상이 3대가 돌봐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논술에 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대 논술은요. 작년에 77대 1에서 이번에 101대 1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는 어마어마해요. 학종 가면 특목고를 너무 많이 뽑으니까 일반고 애들이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수학에 되면 논술로 접근합니다. 지방대는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 빼고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방대는 아마 이제 초토화될 겁니다. 여기가 지거국이 이러니까 지방 거점대가.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와, 이런 거 처음 보시죠? 그죠? 저 연구 많이 합니다. 소멸 끝나면 연구 될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높은 순서로 이렇게 내림차순을 해놨어요. 높은 거로. 서울대가 제일 낮죠. 그렇죠. 여기 아무나 못 쓰니까. 근데 서울대는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지원 인원은 줄었어요. 왜? 수시 모집을 줄였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률은 올라갔죠? 자, 올해 썼던 아이들 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서울대 많이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 중대 보면 29.07대리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이렇습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신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많이 높죠. 제가 약대까지 넣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 못 넣었어요. 이게 직업국입니다. 유니스트는 많이 높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지방 거점대들. 이제 지방에 그래도 괜찮은 대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 3학년 되면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복학을 안 합니다. 복학을 안 하고 다 반수대열로 들어가요. 아니면 편입하거나.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누가 맺고요? 전문대 졸업하고 이쪽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애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징 빨리빨리 갈게요. 교과 전형은요, 좀 줄었다. 건대는 줄었다. 건대가 왜 그러냐면 건대가 서류를 30% 걸었거든요.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제한 인원도 없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써요, 못 써요? 못 써. 무서워서 못 써. 왜? 우리 애들 서류가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죽어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충암고 꽁 찬 것만 있는 놈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꽁 찬 거야. 자소서 2번이 꽁으로 시작해서 꽁으로 끝나. 쓸 게 없어요. 써줬어. 야, 우리 축구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내가 군대 갔다 왔냐, 축구 얘기만 하게. 그러니까 동아리 선정이 너무 중요한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건대는 이게 서류가 들어가면 어디가 들어가요? 서류가 어디 들어가요? 맞춰보세요. 다른 데 많이 다니시지 않아요? 고대 서류 20%예요. 경희대 서류 30%입니다. 건대 30%고 동대가 40%에 30% 줄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학종처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교과를. 그러니까 문희는 학종이에요. 그런데 문희는 교과예요. 근데 속살은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가 많이 좌우한다는 얘기죠. 건대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자, 종합전형은요 대부분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뭐냐, 필수 코스다. 학종은 필수 코스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생기부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는 아무 데서나 해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몰아서 하면서 선생님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담임선생님 잘 만나야 돼. 그리고 과목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고는 써가면 네가 왜 써와 이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선생님의 영역인데 네가 뭘 간섭하니 혼나요. 근데 일부 학교는 써가지고 오면 반영해줘요. 야 빠진 거 없니? 선생님이 더 추가해줄게. 빠진 거 있나 검토하고 가지고 와. 이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은 스크램 짜가지고 이렇게 업고 댕겨야 돼. 그잖아요. 근데 그런 쌤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별로 없더라. 마감 날인데도 안 써놓고 막 애들 찾아가는데 욕했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학원에서는 잘릴 거야. 그랬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자,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는 최저를 작년에 넣었다가 올해 뺐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가죠. 이 얘기는 뭐다? 엄마들이 봐야 되는 건 최저와 모집 인원의 변화, 전형의 변화를 다 뜯어볼 줄 아셔야 돼요. 애들한테 입시 공부하라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설명할 때 자꾸 와서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등록 갔으면 돼요. 그리고 입시 경쟁력을 강화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입시를 모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입시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남의 손에 내 새끼의 미래를 맡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가 입시를 알아도 상담을 해보면 엄마들이 입시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한 분이 그 아이가 이게 부천 아이인데 걔가 작년에 성대를 합격했어요. 성대를 합격했는데 이 새끼가 치대 간다고 등록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그 엄마가 자소서를 썼어요. 자소서 컨설팅은 엄마가 받으러왔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자소서 쓴 분 처음 봤어요. 올해는 아빠가 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 그랬어요. 한전에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썼대요. 그래서 참 한전 좋은 회사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쓴 경우는 이번에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이 어려워. 아빠가 쓰면 어렵고 엄마가 쓰면 에세이예요. 작년에 엄마 거 뜯어고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과 걸 문과처럼 써놨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거 왜 쓰냐고 그거를. 자, 그런데 문제는 수능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 문제는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다 엄마들이 꿰차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시작이잖아요. 1학년 시작이니까 3년 동안 멀리 내다보고 그 흐름을 꾸준히 공부하면 돼요. 괜찮으시지 않나요? 올해 1학년 들어간 애들은 마루탑니다. 통합수능 처음이었지. 그 다음에 내신도 털어서 처음으로 한 거지. 문이과 교차도 맘대로 일어나지. 불쌍한 애들이에요. 올해 애들은 두 번째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애들은 앞에서 선배들이 마루타를 많이 해줬어. 그러니까 실험 도구로 많이 했기 때문에 선험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쓰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고교학점대도 크게 뭐 영향은 안 받잖아요. 자, 이거 교과 전형이니까 잘 살펴보세요. 교과 전형이니까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은 그냥 쓰면 붙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하고 논술하고 많이 차이 없어요. 얼마 안 나요. 교과 전형하고 인원수가.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논술 없는데 논술 없어진다는 얘기 15년 됐습니다. 근데 안 없어집니다. 그런 대학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방법이 있다고요. 방법이.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암기 과목 갖고 중학교 때 버텼다면 빨리 비상 깜빡이를 켜셔야 됩니다. 수학이 약한 상태에서 영어하고 국어하고 사회하고 암기 과목 갖고 상위권으로 진입해서 버텼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무너집니다.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니까 자꾸 겁줘서 우리 학원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 가도 이 얘기를 해요. 아까 이번 달에 설명회를 한번 스케줄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11월 제가 12일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10번이 잡혀 있습니다. 10번이. 외부 것까지 해가지고 합격하고. 그래서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알았어요 했는데 아이고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어지간하면 다 써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모집 인원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은요 좀 줄었어요. 근데 논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는 가야 되겠는데 내신은 안 되고 수능은 돼. 그러면 논술로 갑니다. 논술로 가요. 의학 논술로 해서 이거 미어 터지죠. 그 다음에 여기 약학대가 약간 줄었는데 여전히 경쟁률은 높아요. 약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좀 아시는 분들은
요 직업은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판기처럼 자기가 약을 선별해 가지고 뽑는 시대가 올 거란 얘기죠. 이미 그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치대하고 한의학과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방육선부 이건 지역인재 우리 거 아니니까 빼요. 그러면 지역인재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의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거고 점수는 더 올라가겠죠. 전년도보다. 왜냐면 작년보다 올해 지역인재로 해서 더 많이 뽑아버리면 일반 전형 인원이 줄어드니까 점수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자, 어머니들 마음속에는 점수가 안 돼도 다 약대하고 수의대 이런 데는 보내고 싶으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공대예요? 오로지 공대예요? 아니에요? 내가 꿈이 없어요? 보내세요. 제가 꿈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대 학추가 학교장 추천이에요. 지구환경이 11.07대 이랬어요. 작년에. 근데 20이 되게 2배 뛰었습니다. 2배.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뭡니까? 지를 때 잘못 지르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 의사결정.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 상담할 때 3년 걸 줘요. 경쟁률을. 3년 거 경쟁률의 흐름을 줍니다. 그거 보고 쓰라 이거예요. 그거 보고.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 순간에 경쟁률이 어디까지 왔는지 올해 거 비교하라고 써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올해 거하고? 안 맞아요. 왜? 이거는 점쟁이도 못 맞추고 심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연대가 이거 이번에 1.5대 1이었어요. 여기 문화인류학과 근데 11.5대 1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뭡니까? 우리 옛날에 막 워키토키 가지고 막 어디가 빠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공개하니까 누구나 보니까 마지막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70%가 마지막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 허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원서 쓸 때 반절은 던져요. 자, 여기가 1.4대 1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똥줄 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찍었시오 선생님 이러면서 엄청 재밌었어요. 자, 교대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세요? 교대. 우리는 선생님이 꿈이다. 교대. 발령이 안 납니다. 애들이 없어. 발령이 안 나. 그러니까 자투해요. 그래서 여기 가는 여자애들은 괜찮아요. 선생님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방학 있어. 그리고 근데 교직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너도 고발 한번 당해봐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옛날 같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스승의 그림자는 그만두고 나를 밟을 수도 있어.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보면 교대는 경쟁률이 전원 다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그러니까 내년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자, 넘어갈까요? 자, 엄마들이 보고 싶은 건 이걸 것 같아요. 자, 서울대. 경쟁률은 올라갔어요. 인원이 줄었으니까. 연대하고 고대는 내려갔는데 뭐가? 교과, 학추하고 학교장 추천이죠. 이름이 다른데 다 똑같은 거예요.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상위권은 니나니나 다 썼다는 얘기예요. 다 썼다. 그 다음에 의학계가 약간 내려갔다. 반도체가 내려갔다. 그 다음에 하위 학과들은 경쟁률이 올라갔다. 비인기 학과라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교과 전형을 쓸 때는 교과 전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교과는. 자, 학교를 어떻게 한다? 올립니다. 학교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학과를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과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 보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경희대를 자기는 죽어도 가야 된다고 제가 얘 들었죠? 이거 들으신 분 계실 텐데 경희대를 왜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캠퍼스가 아름답대요. 저 웃긴 놈 다 봤어요. 그래서 수원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수원은 안 아름다워요. 그래서 1년 공부하고 지금 경제학과로 옮겼습니다. 걔가 언어로 갔거든요. 언어로. 일본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 숭실고 출신인데 지금 이제 옮겨갔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고대가 전과를 허용했어요. 올해부터 이제. 고대가 전과를 허용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두는 새끼들이 많으니까 그만두지 말란 얘기예요. 자, 연대를 신학과를 보고 갑니까? 아니면 연대를 보고 갑니까? 연대를 보고 가죠. 물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과를 신의 부름을 받고 가는 그런 성스러운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대를 보고 가기 때문에 신학과 붙은 애들은 안 빠져나가요. 근데 경영학과 붙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들은 다 나갑니다. 어디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거든. 그러니까 위로 다 빠지는 거예요. 연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지를 때는 위로 쓰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눈만 끔뻑거리셔요. 왜? 위로 지를 때는 상위 대학의 상위학과를 쓰는 거예요. 상위학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1학년 중간고사는 슬라이딩을 하더라도 10% 이내에 들어와라라는 얘기죠. 그래야 어머니들이 꿈꾸는 뭐 국민대가 됐건 숭실대가 됐건 이걸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1.3 스카이라인의 의대, 그 다음에 1.4, 1.78 정도 이렇게 가면 여기 어디예요? 치대부터 해서 어디까지? 수의대까지 쓰겠죠. 성수안에다가 2.0. 자, 중경외시겠죠? 그렇죠? 2.5. 건동호수부터 국민대까지 가겠죠? 3.0. 안 적으셔도 돼요. 그거 다 있어요. 적지 마세요. 집에 가시면 안 보잖아요. 자, 3.0 광명산 가요. 3.5 경기대입니다. 가천대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2학 때부터 최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2합 4냐, 2합 5냐, 2합 6이냐, 2합 7이냐, 3합 6이냐. 지금 못 알아듣는 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자, 우리 애는 고대는 가야 돼. 그러면 4합을 찍어야죠. 4합 7이냐, 4합 8이냐. 내신이 좋다? 3합 6 찍어야죠. 그러면 고대는 낮추고 있으니까 이과가 3합 7이니까 작년에가 3합 5에 3합 6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높아요? 3개가 5면 어머니들 쉬울까요? 3개가 5예요. 1, 2, 2야. 그건 아무나 못 맞춥니다. 아무나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넣어놓은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선 내신을 찍자. 내신을 좀 만들자. 지금까지 못한 건 괜찮다. 용서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생각은 우리는 분명히 머리가 좋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잖아요. 날 닮아서 머리 좋아. 근데 얘가 노력을 안 해. 맞죠? 네, 100이잖아요. 100이면 100이 다 노력을 안 해요. 근데 빨리 끝내라고 막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머리 좋은 건 고3 때까지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칸트 형님이 그랬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머리 좋은 아이들은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적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입시는 피도 눈물도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객관화 되라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잘 보세요.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얘만 맞추면 합격률이 2배입니다. 뭘까요? 네, 최저예요, 어머니. 일단 1번으로 나가세요. 1번으로. 이따 엄청 밀려요. 자, 보세요. 제가 재미난 거 보여요. 이거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다 조사했어요. 이게 교과 22년 거. 자, 3합 5, 3합 6이죠. 올해 3합 6, 3합 7이에요. 42.8%밖에 못 맞춥니다. 고대가 42예요. 60%가 수능 최저로 못 맞춰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얘들 1.5, 1.6선 아닐까요? 그죠? 이과는 1.7이 붙었으니까. 자, 그런데 뭐다? 11대 1인데 4.6대 1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어떠세요? 아름답죠?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내신해야 돼요, 수능해야 돼요? 마지막에 결정타는 수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동네는 내신 중심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희는 수능으로 운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맨날 부르는 이유가 처음에 와서 기겁할 뻔했다고요. 처음에 왔는데 고3짜리가 내신은 어떻게 대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학기 때인데 이 새끼가 정신이 있나 없나. 에? 그리고 1학기 기말 때도 내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이 좋은 놈이 내신 얘기를 하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죠? 야, 넌 내신 안 쓰지 않니? 지가 내신을 써야 되는지를 몰라, 애가.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능이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수능을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브 걸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외대도 얼마나 졌습니까? 52%잖아요. 7.7이에요. 다 반토막 나요. 이렇게 다 반토막. 그러니까 수능이 되면 나머지 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수능이 예수하고 동기동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마법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부족해도 학종도,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합 5를 걸었단 말이에요. 2합 5를. 여기 논술도 2합 5를 걸었어요. 수학 포함해서. 작년엔 그냥 3합 6이었다고요. 수학 포함해서 그냥 미적인데 2합 5 애들이요. 자, 오늘 제가 영어를 빨리 끝내라 그랬죠. 자, 영어를 왜 빨리 끝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수 0탐이 있어요. 1, 2.
자, 일반고 아이들의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고3 때 어떻게 나오냐면 1, 3 못한 애들은 2, 4 또는 5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1이나 2 찍고 3 찍고요. 하나는 4, 5, 6 나와요. 왜? 하나만 집중하고 하나는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최저에서. 왜? 대부분 하나 쓰니까. 고대는 2개 씁니다. 2개 써도 0.5에서 절사에서 버리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1번. 영어를 최저에 1000병으로 잡는다. 1000병으로 잡는다. 슬라이딩에도 80점은 넘어간다. 2등급을 찍자. 그 다음에 탐구원 하나 1 목표 2 유지 전략 쓰자. 그러면 2합 4다. 문과 숭실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2합 7까지 2합 8까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얘를 해야 된다고요. 얘를 빨리 끝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3합 가야 된다. 문과 국어 잡겠죠. 이과 수학 잡겠죠. 그런데 이과 중에 수학이 죽어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성대를 가야 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6에서 1.7 정도 나와요. 그러면 성대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2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전 거기까지는 때려주기도 못 가요. 얘 1 찍을 수 있고 얘 2 찍을 수 있고 저는 얘 3에서 4는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안 돼요. 국어가 안 보여요. 수학은 어떻게 되니? 저 3에서 4 나와요. 이런 애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자, 3합 6찍고 3합 7까지 보자고요. 그럼 어디까지? 문과 홍대까지. 이렇게. 시립대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신에 함몰되어 있는 의식을 가지시면 수능에서 마지막에 수시 원서를 결국에 제가 정시는 애들 안 쓴다 그랬어요. 수시를 쓸 때 어머님들이 원하는 것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어떤 방향성과 구조를 잡아라. 다 잘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잘해 하지 말고 영어 빨리 끝내자. 수학은 긴 호흡으로 와서 멀리 보고 가자. 왜? 아까 말씀하셨죠. 4등은 맞았는데 1등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버티냐 포기하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신의 그 3년의 무게를 견디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따라오는 아이들은 분명히 원서 쓸 때 웃으면서 써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상담을 해준다 그래도 안 옵니다. 안 쓴다고 버티는 새끼들도 있어요. 원서를 안 쓴대 수시를. 그리고 자기는 내년에 하면 잘할 것 같아.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걔가 그런 마음 갖고 네가 내년에 할 것 같아 이 새끼야? 저는 엄청 제가 욕을 많이 해요. 예. 왜냐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뭐 살벌한 욕이 아니라 아름다운 욕을 많이 해. 이런 대한민국을 책임질 새끼야.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 이거 상담 보여드렸는데 자 영어는 1000병.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영어는 1000병. 크게. 수학은 상위권. 국어는 최상위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 의대 못 썼다고 얘기했죠. 얘 약대 붙었어요. 얘 약대. 국어가 100이에요. 3 찍어도 이거 버렸으니까. 이거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게 이름이라 이런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합격생이에요. 얘는 올해 연대 논술 더 보라 그랬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얘 동생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담하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얘 자존심이 센 놈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생이 919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세특은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어 세특인데 생명과학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 세특이라는 얘기죠. 일반고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게 세특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외대부고나 충남의 삼성고나 이런 데는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이게 너무 많아요. 하나부는 뭐 이게 말할 것도 없으려니만. 넘어갈게요. 샘플로 보여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고 충암고 손 들어보시겠어요? 충암중학교 손 들어보세요. 충암중학교. 연희중학교 손 들어보세요. 연희중학교. 명지중학교 손 들어보세요. 나 안 불렀다 손 들어보세요. 어딘가요 어머니? 이대부중이요. 또 손 들어. 어머니 어디예요? 영락중학교. 영락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대부도 그러고요. 자 근데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찍고 싶으면 지금 반에서 1등 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줘도 알잖아요. 1등은요. 저들끼리 비교해보면 알지 않나요? 그죠? 여기 2등 내지 3등 하면 고등학교 가도 2등급 합니다. 그 다음에 5등 정도 하면은요 3등급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 쓴다고요? 광운대학교 쓴다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 명지대학교. 어머니도 명지대학교 우습게 보이죠? 고3 되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 애들이 명지대학교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전문대하고 합친다잖아요. 합친대요. 모르셨어요? 나중에 쓰세요. 인원이 늘어요. 명지대가 없어지고 명지 전문대가 없어지고
왜냐면 재단에서 지랄 연병을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말 죄를 지었어요. 당국대하고 국어교육과, 당국대 국문과하고 명지대 국문과를 붙었는데, 선생님 저 어디가, 야, 당국대 너무 멀잖아. 당국대 무슨 서울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명지대 가. 그런데 학교가 문 닫는다고 소리가 나오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슬라이스 날 때 있어. 그냥 다녀, 새끼야. 학교는 문 닫지 않아. 2만 명 어디를 보내. 즐겁게 다녀요. 대선고 보내고 싶은 어머님들은 고민하세요. 대선고는 국어고 뭐고 나머지가 아까 충암고처럼 돼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거의 갖다 대요.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높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등급이 죽으라고 안 나와요. 왜? A가 50%가 넘어가. 그러니까 몇 등급이에요? 5등급 넘어가 버려요. 4등급, 5등급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등급 가지면 수시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성고 쓸 거면 여기 쓰세요, 그냥. 아니면 숭실을 쓰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남학생은 절대로 남자 학교를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걸리는 거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봐도 남자 학교에 있는 여선생님은 여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깡패 같은 새끼를 관리해야 되니까. 예, 선생님이 얼마나 드세고요. 그러잖아요. 별 아름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걸리지 말고 공부하자 이거예요. 공부하자. 자, 그리고 충암고 보면은요, 확통, 예전에는 여기에 기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통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확통을 다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다 살짝 기하를 갖다 놓고 문과가 확통하고 이과가 기하했으면 참 좋겠는데,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적 관점에서는 바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저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수능에서 수학에서 등급 맞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 여기서 내신형이라고 세 개를 다 해야 되니까 가령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다 끝나버리니 문과는 없습니다. 예일 가면. 그러니까 예일은 내신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멍청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구조.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돼요? 수능이 강해요. 그래서. 그리고 얘들은 논술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일은 여기 딸이 없잖아요. 그죠? 얘일은 지그들이 써가면 다 반영해줘요. 그게 장점이에요. 주변에 딸 가진 분들한테는 예일 쓰라고 맞아 죽을까요? 그죠? 안 쓰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퇴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충암은요, 저는 공부한 만큼 등급이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어가 좀 까다로워요. 영어가 좀 까다로워요. 차라리 수학하고 국어에다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애들이 수능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빠라면 영어 학원에서 아이를 쥐잡듯이 잡으면 저는 그 학원 끊게 할 겁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일 때 어떻게 했냐면, 수학에 걸려있고 영어가 걸려있으면 야, 너 수학 먼저 가. 영어는 내가 저녁에 12시에 끝나면 전화할게. 그래서 전화로 하던가, 지금은 줌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먼저 해.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등급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내신은요. 내신 좀 안 나고 나머지에서 보강하면 되니까. 근데 영어를 너무 많이 시켜버리면 한 학원에서 영어는 등급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의 균형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학원을 뭐 음해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수학이 안 되고 나머지가 잘 나와서 버텨도 균형추를 맞추지만, 고등학교는 영어가 잘 나오고 수학과학이 깨지면 결정타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영어에서 많이 잡고 있으면, 선생님 저희 아이 나머지 내일 과목이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집에 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하고 윤리하고 있다. 그러면 윤리 안 해요? 해야죠. 그래야 이 문과에서 등급 맞추죠. 영어가 잘 나와요? 윤리가 잘 나와요? 우리 애들 다 비윤리적이에요? 윤리가 훨씬 잘 나와요. 그러면 등급을 더 올려야지. 영어 어차피 해봐야 거기서 거기로 움직일 텐데. 근데 그날 해서 등급이 나와요? 네버입니다. 그날 해서 등급 나올 것 같았으면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밀어붙여서 나왔게 해야 돼요. 일주일 전부터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학원에다가 왜 우리의 시험 때인데 안 잡고 늘어지냐? 왜 더해 안 해주냐라고 하면 엄마가 오파는 겁니다. 그거는. 나머지 과목 하게 해줘야 돼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되면 박수 한번 치고요. 감사해요. 끝낼게요.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 개인 소견. 왜? 영어 때문에 괴로운 아이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영포자 있나요? 영포자는 없죠. 국포자 보셨나요? 많습니다.
수포자는요, 에브리바디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 오픈을 해서 시간표랑 다 세팅해서 갈 거고요. 영어 선생님은 제가 20일 날은 그 설명회를 좀 서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새로 모시는데 고3을 전용으로 하고 고1 S반을 맡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종률 선생님이라고 현재 이강학원에 있고 그 다음에 대치상상에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많이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5일 정도 나오기로 하셨어요. 4일에서 5일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경력을 보면 저보다 연배는 조금 밑이에요. 제가 저 형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좀 어려 보이죠? 네? 네. 종로학원, 이투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이쪽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완벽한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위반 맡기려고 모시고 왔어요. 저 잘했죠? 네. 업고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못 나오게 중심계약 맺으려고 제가 혈서스자 그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트까지 관리는 할 거고요. 엄마들이 이번에 원서 쓸 때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원서 쓸 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원서 쓸 때 그럼 원서 쓰고 나면 아파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난 아파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정시 때까지는 안 아프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자소서 쓸 분들이 있으면은 도와드릴게요. 11월 7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 검사는 지난 수요일 날 설명이 끝나고 한 분이 상담을 하고 가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걔는 예술 영재고로 갔어야 되는 애인데 상위 3%의 영재성을 띠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검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명을 만났어요. 상위 3% 아이를. 야, 우리 동네에 이렇게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놈들은 내가 반드시 우리 학원에 등록시켜서 서울대 꼭 보내야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상위 3%입니다. 제 IQ는 안 봐요. 왜냐면 영양만 보면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근데 거의 완벽하게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잘 나와도 엄마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요거는 해드릴게요. 요거는 내년 2월달 되면 3년의 로드맵을 잡는 상담을 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1시간 이상. 그래서 왜 이걸 해주냐면 고3 때 하면 이미 게임이 끝나 있기 때문에 고1 때부터 학종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서 어차피 학종은 누구나 다 쓰니까 학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필수 코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는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만나서 사인을 할 텐데 1월부터 작업해서 3월 달에 북과자동에 LG 베스트 샵이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로 저희가 3관을 오픈해서 갈 겁니다. 네. 그러면 많이 보내주세요. 거기 가재울이 있어요. 가재울 애들 가서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려고. 걔들이 수능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메인 선생님들이 이쪽하고 저쪽도 일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저쪽은 지금 선생님들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생님들로 모아서 3관에 가서 제가 3관에서 야전 침대 놓고 지키고 있겠습니다. 자, 많이 좀 저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재원생에 대해서는 항상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가 돈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못 잡으면 애를 엄마들이 고생시키고 포트폴리오를 못 짜면 헛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고1 입학 때부터 하면 4번이 되겠죠. 요거부터 하면 4번이겠죠. 중3부터 하면. 고1부터 하면 3번은 기본으로 무조건 아이들 신청하는 아이들은 다 상담하려고 그럽니다. 100명이 있으면 6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무료인데요. 50만 원 상당의 상담을 공짜로 준다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거울 앞에선 자기 모습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울 앞에선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봐야 그때부터 인식이 깨지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원래 1학년 때는 상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4등급도 성균관대 간다는 애들인데 뭐. 자, 할 말이 없어요. 가야지! 화이팅!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속으로 다 답답한 새끼. 욕 나오죠, 욕 나오죠. 4등급으로 무슨 성균관대요. 지금 하늘에 뚝 떨어진 새끼도 아니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저희는 방향성을 잡아서 아이들을 3학년 끝날 때까지 케어를 해서 가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대치쿠멘을 믿고 좀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어머님들한테 제가 마지막 카드 하나 넣었어요. 수요일 오신 분들은요. 자, 내신은 기본, 수능에 강한 학원, 입시에 강한 학원, 입시는 입시 전문가에게 대치쿠멘이 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여기 있겠고요. 선생님들 과목별로 제가 스테이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가시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고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대입 설명이에요. 대입 1, 2학년 예비고 2, 3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뒤에는 정시 설명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또 건의사항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등록을 만약에 하신다면 11월은 어차피 2주밖에 안 되니까 수강료 그대로 받고요. 12월 달에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오늘 안 내신다 하더라도 오신 분들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가시는 걸음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